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AI 토론을 계속 이어가 볼까 해요. 굉장히 흥미로워요. 제가 원래는 이번 시간에 이제 AI랑 중국에 대해서 토론한 내용을 올리려고 했는데, 제가 어떤 댓글을 받았어요. 미래 세대를 생각하면 이재명을 막는 게 차선 아니겠냐. 마음 같아서는 이준석 뽑고 싶은데 이재명 될까봐 무서워서 소신껏 투표를 못하겠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려는 이재명을 막는 게 우선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댓글을 봤거든요. 제가 한번 궁금했던 거예요. 그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공산화된다거나 중국에 넘어간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팩트가 있나, 또 이재명이 당선되었을 경우에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 그 위험성에 대해서도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공산화된다거나 중국에 넘어간다는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AI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대선 앞두고 민감하고 정치적으로 첨예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사실과 논리에 기반해서 신중하게 답변을 주겠대요. AI가 일부 보수 성향 인사나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주장을 한다. 이재명 후보는 좌파 혹은 종북 성향, 그가 당선되면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로의 전환이 우려되고 나아가 대한민국이 중국에 예속되거나 영향력이 심화된다는 시나리오. 하지만 이 주장은 사실보다는 정치적 공포심 자극에 가까운 그 측면이 많다.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은 헌법상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고 이걸 바꾸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고 대통령 한 명이 단독으로 체제를 바꿀 수가 없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친복지적 진보 성향은 분명하지만 시장경제를 부정하지 않고 공산주의 체제를 지향한 바도 없고 외교적으로도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고 중국과는 실리 외교를 내세웁니다. 그때 많이 있었죠. 중국에도 셰셰, 대만에도 셰셰 한다는 말. 사람들이 셰셰라는 중국말에만 주목하는데 대만에도라는 말을 못 보시는 것 같아. 중국에 넘어간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 부족. 중국과의 경제협력은 보수 진보 정권 모두 추진해왔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한중 FTA 체결 등 외교 균형 또는 실용주의 접근을 중국 편들기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겁니다. 근데 이런 주장이 생기는 이유는 정치적 공격 프레임이에요. 상대 진영을 반국가세로 묘사해 아군 결집을 유도하고 냉전적 사고방식의 잔재, 특히 반공교육을 받은 세대 중심, 유튜브 중심의 과장된 담론이 확산된다. 클릭을 유도하는 자극적 주제. 난리 났다. 저 있잖아요, 그거. 결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공산화되거나 중국에 넘어간다는 주장은 과장된 정치적 선전이며 현실적 근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좀 더 짓궂게 물어봤지. 그러면 이재명이 실제로 집권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냐?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써달라 그랬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실제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그 대한민국이 운영될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 정치 운영, 강한 추진력, 야당 견제, 행정가 출신답게 강한 드라이브형 리더십,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처럼 밀어붙이는 방식, 국회 상황. 근데 이거는 별로 아닐 것 같아. 지금 민주당이 더 의석이 많기 때문에. 대신에 검찰개혁, 언론개혁은 제시도 한다. 경제복지정책 분배 강화 중심,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이재명식 기본 시리즈. 근데 이것도 재정이 돼야 하는 거죠. 부동산 투기 억제,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 목표, 저소득층 청년층에게는 이제 단기적 혜택이 있고 자산과 부동산 보유층은 불만, 법인세, 부유세 강화는 기업 반발을 부를 수 있다. 외교 안보, 실용 중심이긴 하지만은 친북 친중 논란은 있다. 대북 정책은 평화 대화 우선, 대미 관계는 실용주의 기조. 하지만 한미 동맹이 좀 긴장될 수 있고 중국과의 관계, 균형 외교를 시도한다. 이제 이재명의 외교는, 대북 정책은 중국이 북한의 무력 도발 시에 어떻게 대처하냐, 그거를 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사회정책 형평성, 공정성 강조, 불평등 완화, 검찰개혁, 노동정책, 청년정책, 정책 실현까지 걸림돌을 많다. 기득권층, 보수 언론, 일부 공무원, 검찰 조직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장단점은 좀 있고요. 어쨌든 뭐 우리나라가 공산화되거나 뭐 중국에 넘어간다, 이런 것까지는 현실이 안 될 가능성이 많은 거지. 어느 정권이든 간에 뭐 업적이 있으면은 뭐 못한 게 있는 거고, 다 그런 건 이제 여러 가지 있는 거죠.
그러면 아주 많은 분들, 특히 기독교인들이 궁금하실 이재명 당선 시에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될까?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동성애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가능성에 대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재명의 입장.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없어야 한다. 개인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정치적 이유로 배제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라고 여러 차례 말했답니다. 하지만 동시에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다. 원칙적으로는 찬성. 하지만 법 제정에는 신중한 입장이라는 겁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뭐냐? 성별, 장애, 인종, 성적 지향, 동성애 포함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법. 보수 진영의 우려는 뭐냐? 동성애 비판까지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 이 때문에 해당 법안은 2007년 이후 10번 넘게 발의되었지만 모두 폐기되었습니다. 현실적 통과 가능성. 국회 구성에 달려있다. 대통령은 법안을 직접 통과시킬 수 없다. 2024년 총선 이후 국회 의석 분포가 핵심. 보수 성향 야당 및 기독교계 의원들이 강력 반대. 이 상태에서는 법안 통과 가능성이 낮다. 이재명 본인의 정치적 우선순위, 검찰개혁, 민생경제, 복지정책, 대북정책이 더 앞서 있는 과제다. 차별금지법은 정치적으로 극단적 찬반이 갈리는 이슈라서 임기 초에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 크다. 임기 2년차 넘어갈 때까지 성사 안 되면 그냥 성사 안 될 거예요, 아마. 사회적 분위기, 젊은 세대에서는 찬성 비율 높아진다. 그러나 기독교계 보수 유권자들의 조직적 반대도 매우 강력.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시 역풍분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차별금지법, 동성애 포함 등등 임기 내에 자동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원칙적으로 인권을 존중한다 해도 이 법안의 통과 여부는 국회 구성, 사회적 합의, 정치적 우선순위에 따라 좌우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좀 더 세부적으로 물어봤어. 더불어민주당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차별금지법 추진한다는 주장은 사실이냐고요. 매우 중요한 질문이 하네. 더불어민주당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차별금지법을 추진한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 확인하려면 정당의 공식 입장, 실제 법안 발의 이력, 내부 분열 양상 등을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입장. 헌법상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존중한다. 동성애 지지를 공식 강령이나 정책으로 명시한 적 없다. 차별금지법은 당론으로 채택한 적 없다. 즉 더불어민주당 전체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차별금지법을 추진한다고 단정하는 건 과장된 표현이다. 자, 차별금지법 발의 이력.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 장혜영, 권인숙, 이은주, 여긴 빠졌는데 이상민, 이 사람이 제일 주력이에요. 일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발의해왔다. 당 전체가 차별금지법을 민 거는 정의당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 전체가 당론으로 추진하거나 국회 본회의에 올린 적 없다. 민주당 내에도 기독교계 의원들, 보수 성향 의원들이 있어서 의견이 갈린다. 2021년에 국민동의 청원 10만 명 동의를 받은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도 민주당이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상정은 심상정이었다. 동성애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 지지나 조장보다는 차별하지 말자는 그냥 인권적 관점. 동성애를 반대할 자유도 있다. 그러나 그 이유로 차별하거나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진짜 원칙적인 입장이네요. 이재명이나 문재인. 당 내부에서는 기독교계 우려를 의식해 신중한 태도. 그리고 민주당의 주 세력권인 호남 지역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음화가 잘 된 지역이거든요. 인구 대비 기독교인이 제일 많은 게 호남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눈치도 봐야 되잖아. 왜 동성애 옹호란 주장이 나오냐. 차별금지법에 성적 지향이 포함되어 있다. 이 조항이 동성애 보호 조항으로 해석되며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옹호 또는 조장으로 왜곡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유튜브, SNS 등에서 정치적 목적의 공포 프레임으로 활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결론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차원에서 동성애를 공식 옹호하거나 차별금지법을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건 사실이 아니다. 당내 일부 의원들이 인권 차원에서 지지하고 발의한 바는 있으며 이로 인해 보수 진영에서 과장된 주장을 확대시킨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좀 안심이 되시나? 자, 그래서 제가 형평성을 위해서 국민의힘이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차별금지법 추진한 사례가 있나 물어봤거든요. 국민의힘 공식 입장, 전통적 보수정당, 기독교계 보수 유권자층의 지지를 받는 정당, 동성애에 대해 공식적으로 옹호하거나 차별금지법 추진한 사례는 거의 없다.
당론으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거나 요구하는 입장이다. 차별금지법은 종교 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동성애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법제화는 신중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거나 유보하는 입장을 지켜왔대요. 실제 추진 사례 사실상 없다.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논의 자체를 지연시키거나 반대하는 데 기한 경우가 많다. 일부 유연한 입장을 보인 경우도 있다. 근데 이게 동성애 옹호나 차별금지법 추진으로 해석될 수준은 아니다. 왜 일부에서 국민의힘도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말이 나오냐. 소수 의원의 중립적 발언, 정당 차원보다 개별 정치인의 입장 차이. 제가 봤을 때 한동훈 패거리들하고 그 이상민 의원, 한동훈이 국힘 모델로 온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걸로 보여요. 근데 뭔가 해보기에는 국민의힘이 힘이 작으니까 못한 것 뿐이지. 국민의힘은 정당 차원에서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차별금지법을 추진한 적이 없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지금까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중에 어느 당이 막은 거냐는 겁니다. 한국 정치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왜 지금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냐? 어느 정당이 주로 이를 저지해왔냐? AI의 대답은 차별금지법 발의 이력 2007년 이후 10차례 이상 발의, 한 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적이 없다. 대부분의 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발의했다. 이 법들은 대부분 상임위원회나 소위에서 논의도 못되고 자동 폐기됐습니다. 실제 저지의 흐름 누구의 책임인가? 국민의힘. 공개 반대 및 저지.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 새누리당 포함은 공식적으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거나 종교계와 함께 강력한 저항 세력을 형성했다. 2021년 국민청원으로 차별금지법이 법사위원회에 회부됐을 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반대하거나 논의를 지연시켰다. 다수의 보수 의원들이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침해 우려를 이유로 반대했고 공개적이고 조직적인 저지 역할은 주로 국민의힘이 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의 역할, 침묵과 책임 회피. 일부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당론으로 추진 안 하고 지도부에서는 소극적. 2021년, 2022년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는 차별금지법 필요를 언급하긴 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국회에 상정도 안 했다. 180석에 달했던 2020년 총선 직후 민주당의 단독 처리도 가능했지만 안 했다. 소극적 방치, 정치적 계산 속의 침묵. 이것이 민주당의 그 차별금지법 저지 행위였다. 그러니까 앞에 나서서 반대하는 건 국민의힘이고 실질적으로 그게 통과 안 되도록 안에서 단돌이 친 거는 민주당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차별금지법이 저지된 거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의 공동전선이었던 겁니다. 되게 반전이지 않아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은 데는 국민의힘의 공개적 반대와 더불어민주당의 소극적 방치가 함께 작용했다. 실제 저지의 중심 세력은 국민의힘, 정치적 회피와 책임 유무는 민주당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예리하게 질문해봤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했으면은 의석이 부족한 국민의힘이 막을 수 없었을 텐데 끝내 통과되지 않은 것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차별금지법을 막은 거 아닙니까? 라고 제가 질문했어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랍니다. 2020년 총선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차별금지법은 통과되지 않았다. 이 사실은 단순히 국민의힘이 막았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론이 실질적으로 제기되는 근거가 된답니다. 국회 의석 구조, 민주당의 압도적인 다수, 2020년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 계열은 174석 이상 확보, 국민의힘, 당시 미래통합당은 103석 전후, 일반 법안은, 그러니까 개헌이 아니라 일반 법안은 151석 과반수로도 통과가 가능하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없이도 단독 입법이 가능했던 시기. 이 시기에 차별금지법 발의 및 처리 상황, 민주당 일부 의원, 권인숙, 이상민 등이 발의했지만 그리고 2021년에 국민동의 청원 10만 명 돌파로 국회 심의 요건도 충족했지만 그럼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법제사법위원회 상정도 안 했다. 당시 대선 후보 이재명이 차별금지법 필요하죠 쉐쉐했지만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또 쌩깠다.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그때 성소수자 어떤 사람이 이재명한테 가가지고 왜 우리 인권이 사회적 합의 대상이냐고 사과하라 그러니까 이재명이 다 했죠. 크크 이러고 가버렸잖아요. 왜 민주당은 법을 통과시키지 않았나? 기독교계 유권자 반발 우려.
더불어민주당 내에도 기독교계 인사 및 의원 상당수가 존재했다. 차별금지법 추진 시 정치적 역풍, 지지층 분열이 우려돼. 광주 호남 지역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시 열리면은 최소 몇만 명씩 모입니다. 어마어마해요. 대선 및 지방선거 앞두고 중도층 눈치 보기. 찬성하면 보수 기독교계 반발, 반대하면 진보 지지층 실망. 그러니까 예 필요하죠 하면서 말은 필요하죠 하면서 상정도 안 해, 표결도 안 해. 그냥 쌩까는 겁니다. 결론.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막은 거라는 주장이 성립된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국민의힘이 반대했지만 실질적으로 법안 처리 권한과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지 않은 가장 큰 책임은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선택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요약. 법 통과 가능 조건. 민주당 단독으로도 차별금지법 통과 가능했다. 실행 여부. 상정도 안 하고 표결도 안 했다. 전부 다 안 했다. 의미. 형식적인 반대는 국민의힘. 실질적 저지는 민주당 지도부. 결론.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차별금지법 통과를 막은 거다라는 거죠. 와. 지금 뭐 그렇잖아요. 저도 그랬지만은 옛날에 이제 2020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뒀을 때 전부 걱정했던 게 뭐예요? 아이고 차별금지법 통과되겠구나 어떡하지? 그런데 안 됐잖아요. 통과가. 오히려 유엔에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라고 했는데도 그 문재인이 그거 쌩을 깠잖아요. 그리고 이상민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서 차별금지법 발의하는데 선봉에 선 사람이야. 그 사람이 한동훈을 따라서 국힘에 넘으면서 뭐라 그랬냐. 더불어민주당은 말만 진보네 어쩌네 하면서 차별금지법 휴보도 통과 안 시켜준다고. 저러면서 무슨 진보냐. 그렇게 이상민이 더불어민주당에 침 뱉고 나왔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참 뭐 오랜 진영 논리 때문에 뭔가 좀 못 믿었긴 해도 그래도 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이 두 당이 정말 해도 같은 이삭 자식 에서와 맞네 같은 이삭 자식 에서와 야곱처럼 친형제가 맞긴 맞나 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 안 된 거는 국민의힘이 앞에서 외치고 반대를 외치고 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도록 의석으로 막아버린 그런 투톱의 구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좌파, 우파, 왼팔, 오른팔이 함께 싸운 거지 오른팔만 가지고 싸웠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렇다고 합니다.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 다음 시간에는 진짜로 이제 중국, 홍콩, 시진핑 관련된 이슈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탄중이었습니다.